제가 했던 것들 그대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텁텁하게 화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저는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안 바쁜 사람 있어? 저처럼 흑역사는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가요? 백투퓨처한 느낌인데요. 예전에 제가 했던 메이크업들의 실수들을 아주 모아가지고 얼굴에 담아봤는데요. 사실 뭐 화할못이다 하는 영상들을 많은 분들이 찍었는데 제가 했던 것들 그대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메이크업에 변천사 하면서 조금 달라진 저의 메이크업들을 한번 담아봤고요. 그 분기별로 있어요. 2010년, 2015년 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의 역사가 들어간 얼굴이다. 물론 이게 메이크업이 다 취향이고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을 고수하실 수는 있지만 저처럼 흑역사는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의 바뀐 메이크업, 현재의 메이크업을 보러 가시죠. 예! 기초를 아주 가볍게 한 상태인데요. 피부 화장을 해볼 건데 제가 예전에 가장 실수를 좀 크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피부 화장을 되게 두껍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이런 정말 자잘한 잡티들 있죠. 하나의 결점도 없이 진짜 도자기 같은 피부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버력 좋다 하는 것들을 그것도 또 막 엄청 두껍게 발랐어요. 아나운서 준비하다 보면 샵을 가잖아요.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본인의 피부컬이 괜찮은데 그걸 왜 숨기고 이렇게 텁텁하게 화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 그때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린 친구들의 그 메이크업 하는 거를 보니까 진짜 뭔지 알겠더라고요. 약간 얇으면서도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해주면서도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고르는 게 좋거든요. 쿠션에서도 제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거기서 뭘 골라야 되냐. 밀착이 잘 된다 하는 거를 고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파운데이션과 쿠션과 이런 걸 발라봤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얇게 발리고 밀착력이 잘 되는 제품을 찾았거든요. 오늘 함께 하게 될 이 밀크터치 쿠션입니다. 제가 요게 처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딱 제가 원하는 그 제 피부를 살려주면서도 얇게 발리면서도 밀착력이 쫙 잘 되는 그런 제품인 거예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주 밀크터치가 이거 쿠션 여러분 되게 특이해요. 이 메쉬망에 들어가 있는 쿠션이거든요. 요즘에 계속 바르고 다녀가지고 이 쿠션이 조금 달았어요. 밀착이 딱 되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되더라고요. 바른 쪽과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게 얇고 밀착력이 딱 잘 되는 게 보이시죠? 제가 예전에 친구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를 이렇게 가르치더니 야, 너 화장 긁으면 나을 것 같아 막 이랬어요. 남의 얘기 같지 않더라고. 나한테 한 얘기였을 때.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자연스러운 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와요. 정말 광이 잘 올라온다 해가지고 발랐던 쿠션이 있었는데 처음 발랐을 때는 괜찮다. 피부 결이 되게 예쁘게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미묘하게 피부랑 제품이랑 약간 떠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한참 지나니까 뭐랄까 이렇게 지속력도 떨어지고 제품들끼리 이렇게 몽글몽글 뭉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밀크터치 쿠션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딱 밀착이 돼서 지속력도 좋고 밀착력이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 최고였어요. 안 바른 쪽, 바른 쪽. 근데 진짜 피부 표현 되게 예쁘게 되죠. 피부가 원래 좋아서 나는 선크림 발라 이런 말하는 애들의 피부 같은 느낌. 광나는 쿠션들은 한번 딱 누르면 거기만 이렇게 더럽게 손가락 자국이 팍 나는 그런 게 있죠. 뭔지 알죠? 밀크터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손가락 자국이 찍힘이 없이 예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로지 아이보리거든요. 근데 진짜 로지 아이보리의 색깔을 정말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살짝 핑키하면서도 아이보리의 그 누릿직직한 그런 느낌이 없어서 저는 핑크색으로 톤을 바꿔주고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게 없이도 피부 색깔이 표현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고급 브랜드들의 메쉬망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툭 찍어서 발라도 스패츌러 쓴 것처럼 균일하게 바를 수 있는 이유가 이 메쉬망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도 있는 게 화장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안 바쁜 사람 있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팍팍팍 발라도 그냥 얇게 딱
붙는 그런 제품들이 바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퍼프가 되게 특이한 게 미세 홀이 있어요, 퍼프 안에. 피부 윤광이랑 광을 그래서 잘 나타내준다고 합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친구를 딱 봤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 했는데 이게 나 개기름이야.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피부랑 쿠션이 딱 어우러졌을 때 그때가 진짜 예쁜 그 쿠션들이 있어요. 근데 밀크터치 제품이 저한테는 좀 그랬거든요.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딱 내 피부랑 하나가 딱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다니다가 근데 좋네? 약간 이런 올렸을 때 되게 잘 쌓이고 얇게 티라미수 같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벼운 자국들은 커버가 잘 됐고요. 절대 포기 못하는 거 있잖아요. 지속력.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고 수정 화장 없이 지속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눈썹을 그려볼 건데 여러분 제가 진짜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눈썹이었고 며칠 전까지 눈썹 태기를 겪었었는데 제가 지금은 눈썹이 살짝 이렇게 두께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연예인들의 뭔가 이미지 변신해서 두꺼운 눈썹에서 얇은 눈썹으로 이렇게 변했을 때 너무 예쁘다, 도시적인 그런 느낌이 난다 라는 그 기사 같은 거를 보고 제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잖아요. 눈썹을 제가 얇게 밀어버렸어요. 제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심지어 나 여권 사진 찍었잖아. 보일려나? 무슨 일이냐고. 제가 알아보니까 눈썹은 저같이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눈썹에 받쳐주는 게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보이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목구비가 막 해서 진짜 또렷또렷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눈썹 색도 살짝 옅하게 하고 이렇게 얇게 하시는 게 좋고, 저같이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고 이목구비 자체보다는 이렇게 분위기 전체적인 조화 이런 걸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은 눈썹을 살짝 두껍게 그려서 이목구비에 힘을 조금 실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 앞머리부터 그라데이션 넣어가지고 끝까지 예쁘게 채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메이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음영 쉐딩으로 저는 눈썹을 이런 브러쉬로 한번 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저같이 메이크업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바쁘면 아이브로우를 따로 쓰지 않고 얘만 하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머리 색에 따라서 꼭 쉐딩 색이 아니더라도 섀도우로 해도 괜찮고, 근데 쉐딩이 이게 발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리기에 가장 부담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처음에 이렇게 눈 앞머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눈 앞머리는 아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를 진하게 그리면 굉장히 남상같이 느껴지고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수검댕이처럼 칠한 것 같고, 그래서 힘을 주고 싶으면 이 눈썹에 여기 밑을 칠해주시는 게 또렷한 느낌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눈썹에 산을 많이 그리시다 보면은 중안부 자체가 또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살짝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브로우 제품 중에서도 이렇게 두꺼운 제품들이 있고 얇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메이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얇은 걸로 끝에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눈썹 그릴 땐 여러분 뭐요? 그려지는겨? 할 정도로 약하게 슬슬슬슬 그려주시는 게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진해져 있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큰 거울로 얼굴을 한번 보고 살짝 그리다가 큰 거울로 한번 보고 이렇게. 그리고 저는 미간 사이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을 좀 끝까지 채워서 그려줍니다. 쉐딩인데요. 저 진짜로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수염 난 것 같다, 너 여기 까매,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메이크업 할 때 정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얼굴이 지금 살이 좀 빠져가지고 그래도 좀 갸름해진 얼굴인데 제가 원래 얼굴이 되게 동그란 얼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얇게 하고 싶어가지고 쉐딩을 진짜 제일 진한 컬러로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칠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욕심에 여기까지 아예 메이크업을 다 하지 않고 쉐딩을 칠했으니 얼마나 그 경계선이 심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냥 얼굴이 동그란 게 낫지 메이크업 쉐딩을 진하게 하는 순간 이거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뭣도 안 되는 그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그거를 저는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쉐딩을 하실 때는 요 밝은 컬러 있잖아요. 요걸로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즘에 스틱으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틱 형식으로 발리는 건 저는 메이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틱은 정말 보는 사람도 놀라고 나중에 미래에 나도 놀라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칠하다가 그냥 안쪽으로 한번 넘어오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말 쉐딩만큼 욕심 부려서 큰일 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목구비 쉐딩 역시 저 진짜 진하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먼저 자연스럽게 이것도 힘을 빼야 돼.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콧 끝에 쪽. 전 예전에 여기를 그렇게 깎았어요. 이렇게 얇아 보이려고. 그랬더니만 쉐딩 좀 지우라고 다들. 콧망울이 이렇게 보이고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내 코의 모양이 달라지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저희 메이크업 영상 안에서도 제가 막 쉐딩을 너무 진하게 하고 영상을 찍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버들 중에서도 메이크업 흑역사로는 정말 제일 많이 남긴 사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섀도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를 막 진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오늘 섀도우도 기본적인 음영 컬러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 저는 여러분 점막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점막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점막을 안 채우는 게 훨씬 예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내가 채우는 게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시고 그냥 문신부터 냅다 모두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쪽은 그리고 한쪽은 안 그리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래서 점막을 메꾸는 게 낫다 하면 점막을 다 메꾸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문신을 하거나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를 풀어줍니다. 아이라인을 빗꼬리를 진하게 그리면은 딱 처음에 그렸을 때는 되게 예뻐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오늘 마무리를 확 잘한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뭔가 어색하고 나의 의도가 너무 읽혀버린 그런 느낌 알아요? 의도가 읽혀지는 순간 별로예요. 살짝 스머징을 해주면서 눈이 원래 크지 이런 느낌으로 앞머리도 살짝 음영을 줘서 눈 밑에 쉐딩을 했는데 눈 밑에는 브러쉬로 다 해봤거든요? 근데 눈 밑에는 손으로 했을 때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눈 밑에 음영을 그릴 때는 거의 무조건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했을 때가 제일 예뻤어서. 그리고 그 위에 애교살을 넣어줄 건데 애교살도 너무 블링블링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유행할 때가 있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논리를 많이 당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 쪽 있죠. 이 가운데 쪽을 중심으로 썼을 때 딱 요 정도? 여기에서 퍼지는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썼을 때 마스카라 그리고 가운데를 조금 집어주기도 해요. 오히려 저는 이런 뭉친 느낌을 좋아해서 그러면 되게 잘 올라간 느낌이죠. 볼터치를 해볼 건데 볼터치 컬러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살짝 더 톤 다운된 색깔들 이런 색깔들이 처음에 올리기에는 좋다. 그리고 브러쉬도 너무 큰 것보다는 이게 하이라이터 브러쉬거든요. 근데 저 이걸로 바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베이스로는 이 정도 너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이쪽에만 살살살살 발라줄게요. 이 정도 크기에 되게 큰 블러셔를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이 밑을 지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작은 브러쉬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데 훨씬 편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 거기에다가 뭔가 아쉽다 하면 이제 섀도우가 있는 블러셔를 정말 살짝, 아주 살짝만 얹을게요.
립의 생명은 무엇이냐? 전날입니다. 립은 무조건 전날 관리를 정말 잘하고 주무셔야 돼요. 저처럼 잘 드시는 분들은 립밤을 진짜 꾸덕하게 립에 발라 놓으시고 그리고 주무셔야지. 그래야 립스틱이든 뭐 립밤이든 제대로 좀 발색이 되고 예쁘게 나오고요. 그게 아니면은 진짜 뭘 발라도 예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내가 관리가 너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뭔가 블러셔를 강하게 발랐더니 립도 색깔이 빨가니까 좀 많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립은 조금 더 연한 색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톤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립의 모양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립 라이너랑 좀 이것저것 해봤는데 화보 찍거나 뭐 촬영하거나 할 때는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쉽지 않아요. 뭘 먹거나 말을 좀 많이 하거나 하면 바로 돌아와서 실용적이지는 않은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거의 요즘엔 하지 않고 있고 립 모양을 살려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짠! 이렇게 저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좀 달라져 보겠다고 열심히 했던 그 메이크업들이 되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아쉬웠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훨씬 낫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저의 메이크업 실수를 좀 교정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저의 실수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